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혼인. 15살 소녀가 66살 늙은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어리고 힘없는 왕비라 여겼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무려 46년을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숨죽이며 기다렸고 마침내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한 소녀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기록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때는 1759년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앳된 소녀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창경궁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는 고작 15살.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맞이할 신랑은 평범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66살의 영조였습니다. 51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왕실 최고 어른의 자리에서 무려 46년간 군림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원 씨였으며 본관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경주 김씨는 유서 깊은 명문가였으나 그녀의 아버지 김한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는 이른바 살림 가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녀의 가문에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효종 때 강빈의 억울함을 풀고자 상소를 올리다 장살당한 김홍욱이 그녀의 고조부였습니다. 충절로 이름난 가문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인연이 닿아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남편, 즉 영조의 사위였습니다. 어쩌면 이 인연이 그녀를 궁궐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녀는 경주 김씨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조용히 학문을 익히고 예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1757년, 그녀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에 운명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조는 40년 이상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국모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법.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것을 주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숙종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고 반드시 간택을 통해서만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장희빈 사건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중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한 숙종의 엄격한 유언이었습니다. 1759년 6월, 마침내 전국에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팔도의 이름 있는 가문에서 수많은 처녀 단자가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14살이 간 넘은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의 국모가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도착한 간택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한 수많은 규수들이 저마다의 운명을 기다리며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66세의 영조가 천천히 간택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머리는 백발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왕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규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조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순간 간택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규수들이 저마다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가장 깊사옵니다. 아니옵니다. 바닷물이 가장 깊사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영조의 표정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김한구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사람의 마음, 즉 인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다고 생각하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 66해를 살아오며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왕에게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산이나 물은 그 깊이를 눈으로 헤아릴 수 있사오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사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인심입니다.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다른 규수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고귀한 장미가 아니옵니까? 온갖 화려하고 고귀한 꽃들의 이름이 불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한구의 딸은 이번에도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녀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옵니다. 목화꽃. 간택장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향기도 없고 모양새도 투박한 목화꽃이라니. 하지만 영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녀를 재촉했습니다. 목화꽃은 비록 그 멋과 향기는 다른 꽃들에 비해 빼어나지 않사옵니다. 허나 그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품어 백성들에게 실을 내어주고 그 실로 옷을 지어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 옵니다. 그러하니 어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사옵니까? 영조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화려함이 아닌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14살 어린 소녀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영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간택은 무의미했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역사적인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66살의 신랑 영조와 15살의 신부 김씨, 51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부인 김씨의 할아버지 김선경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는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조의 아들이자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가 1735년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1752년생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세손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궁중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비라니. 게다가 자신들보다 한참 어린 왕비를 할마마마라 불러야 하는 상황. 많은 이들이 어린 왕비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늙은 왕의 어린 신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의 국모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궁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의 법도를 가르치던 상궁이 그녀의 옷치수를 재기 위해 무심코 말했습니다. 마마, 잠시 뒤로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몸을 돌리면 될 것을 감히 누구더러 뒤돌라 명하느냐? 상궁과 궁녀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벌벌 떨었습니다. 고작 15살의 어린 왕비였지만 그녀는 왕비의 채통을 세우는 법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엄은 늙은 왕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감히 새 왕비를 만만하게 보거나 얕잡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그런 정순왕후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어린 왕비는 영민했고 조신했습니다. 영조가 원하는 왕비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으며 왕실의 법도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잘 지켰습니다. 1767년에는 경복궁 예터에서 직접 누에를 치는 의식인 친잡례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조대 이후 무려 300여 년 만에 재개된 국가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는 평생에 한이 되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조의 총애는 깊었으나 그녀가 임신을 했다거나 유산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저 왕비로서의 삶에 적응해가던 1762년, 그녀가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 궁중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정순왕후가 이 끔찍한 죽음의 배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계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뒤주 속에 가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잔혹한 악녀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순왕후는 이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상의했을 뿐 어린 정순왕후와는 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없이 겨우 18살이었던 소녀가 무슨 권력과 배짱으로 왕위 계승자인 세자를 제거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의 혼란만 가중될 뿐 그녀에게 돌아올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왕비라는 이름으로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생존 방식이 얼마나 잔혹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모화변 이후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가장 위대한 개혁 군주가 되는 정조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손자를 돌봐야 하는 기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손자 정조는 이 젊은 할머니를 의외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아마도 정조 역시 이 영민한 할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에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조 말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외척 홍인하니 세손의 대리청정을 극렬하게 막아서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어린 정조가 다급하게 달려간 곳이 바로 정순왕후의 처소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홍인한의 만행을 그대로 고자질했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정순왕후를 자신의 정치적 보호자 중 한 명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훗날 그 어떤 원한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776년 51년이라는 기나긴 재위 기간을 누렸던 영조가 마침내 82살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하늘과도 같았던 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손자 정조가 왕위에 올랐고 정순왕후는 고작 31살의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실의 가장 큰 어른, 대비마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은 정조의 태도는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입니다. 영조 말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하던 외척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은 망설임 없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가 31살이 되어 왕실 최고 어른이 된 정순왕후의 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이미 왕의 가장 강력한 견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오빠인 김귀주는
영조 때부터 남당을 이끌며 세력을 확장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조가 즉위하자 처음에는 한성판윤이라는 중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조를 도와 홍인환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김귀주는 자신이 새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왕 때의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가 가장 먼저 버려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에 대한 처분이 깨끗이 끝나자마자 정조의 태도는 그야말로 급변했습니다. 정조는 김기주가 역심을 품었다며 당장 그를 잡아들여 머나먼 흑산도로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면적인 이유는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기주가 정조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에게 제대로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트집에 불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복수였습니다. 정조는 훗날 신하들 앞에서 분노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귀주가 과거 영조 재위 시절 감히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를 공격했던 그 죄를 이제 왕이 된 정조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세력의 핵심이었던 외척을 그대로 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며 찾아왔던 어린 손자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하나뿐인 친오빠를 머나먼 절에고도 흑산도로 귀양 보낸 것입니다. 1786년 결국 김귀주는 끔찍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해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남은 세력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손자 왕의 냉혹한 처사의 뼈에 사무치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친오빠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과 치욕을 가슴 깊이 새긴 채 31살의 대비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강력한 군주였던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49.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조가 재위 24년 만에 급서하자 그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순조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 정순왕후가 대왕 대비로 승격되었습니다. 법도에 따라 어린 왕을 대신해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어느덧 56. 늙은 왕에게 시집왔던 15 소녀가 마침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사시 1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즉시 업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그녀는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앉혔습니다. 모두 정조가 평생토록 견제했던 노론 벽파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에 관련된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관례를 가차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녀는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완전히 물갈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홍구경과 정민씨의 관작을 모조리 추탈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수의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